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정책 방향성이 뚜렷해지면서 우리 증시 업종 간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로봇과 드론 테마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NF의 지난해 영업 손실이 5,1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적자 폭이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매출도 전년 대비 58%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리면 주가가 현구간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S 하이텍의 작년 영업이익이 1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경케미칼이 표경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자사주 총 2만 4천 주를 장내 매수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애경케미칼은 지난해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자기 자본 이익률을 8%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수익성을 제고해서 기업 가치를 높여간다라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을 거래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 탑5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오늘 로봇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로봇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주들 훈풍을 받았는데요. 유진로봇과 로보로고가 강하게 상승해주면서 현구간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로봇에 이어서 드론 관련주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효율성 방산 핵심은 드론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제이션 시스템은 장 막판에 급등하며 6%대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구간 4% 넘는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LNG 바이오가 현구간 강한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8%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막판에 거래량이 몰리며 4.6%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추가 상승이 계속되는 이유를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이니텍입니다. KT가 계열사 이니텍의 매각 무산 이후에도 차순위 협상 후보와의 논의를 지속하면서 계열사 정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자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티웨이 항공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정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동반 급등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9%, 대명 소노시즌은 4% 상승하며 거래 마쳤는데요. 대명 소노시즌은 차익 실험 물량이 쏟아지면서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거래해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 특징주 탑5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티웨이 홀딩스의 경영권 분쟁 소식 가장 먼저 전달해 드렸었죠. 오늘도 시간의 거래 종목들 확인해보면서 내일 시장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일 시장의 주인공은 로봇 관련 기업들일까요?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로봇 기업들이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유진로봇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로보로보, T로보틱스, 클로봇 같은 종목들 일제히 4에서 거의 8%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로봇주들이 왜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들썩거리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일전에 그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조선 쪽에서도 이제는 로봇이 좀 보수라든지 이런 공사들을 좀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일단은 방산 쪽에서도 로봇이 활용 범위가 좀 높아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로봇주들을 바라봤을 때 당시만 해도 사실 로봇주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완만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 점이었죠. 다만 일단은 활용 범위 자체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활용 범위 자체가. 다만 일단은 지금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좀 들어서면서 일단 이제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을 산업을 육성을 시키고 호황기로 좀 들어서게 되면서 일단은 MRO 사업 쪽에 대한 부분들을 로봇 쪽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일단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올해 또 로봇을 신사업 먹거리로 또 이야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로봇주들 같은 경우 레거시 투자에 대한 비중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제 올해
이 주도에 대한 테마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런 기대감들은 힘을 받쳐주는 부분들도 사실이에요. 다만 주도적인 테마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실적적인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좋아져야 됩니다. 일단 이제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나마 좀 유일하게 잘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다만 이제 다른 로봇주들을 보게 되면은 뭐 수출도 진행을 하고 있어, 국내 쪽에서도 뭐 판매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어 해도 살짝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은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만한 부분들이 없었지만 일단은 지금 주도적인 산업의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활용 범위가 점차적으로 많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적인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의 프리미엄도 다시 올해는 부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로봇주들 역시도 최근에 좀 바닥권을 많이 다졌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주가의 상승의 매력도를 더욱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유진 로봇은 대표적으로 청소 로봇 쪽을 좀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다만 일단 이동형 로봇까지도 일단은 생산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시가총액이 또 그렇게 높은 기업은 또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일부 이렇게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이슈들이 받쳐준다고 하게 되면은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굉장히 급등력을 많이 보여줬던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바닥권에 있었고 밸류상으로도 부담이 전혀 없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일단은 로봇 쪽에서도 시가총액이 낮은 순으로 일단 좀 사이클이 돌아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유진 로봇이 시간의 거래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시장의 탄력성 어느 정도일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기업 가고 계신 분들 많으신 만큼 지금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기업 가지고 계실까요? 클로봇 아, 클로봇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1,000원에 20%. 아, 11,000원에 20%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며칠 안 됐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서 4% 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부분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요즘 로봇이 괜찮아서 매입해봤는데, 매수했는데, 좀 가르쳐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김신 팀장님께 클로봇 상담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시간에서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우리 시청자님 수익을 좀 많이 챙겨가실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지금 로봇주들 강하다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다른 종목군들 굉장히 잘 움직이는데 왜 내 종목은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싶어서 상담 전화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로보티즈가 오늘 급등했는데요. 근데 이제 네.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봇 쪽에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클로봇처럼 이런 두 종목 쪽에서의 주가 강세름들이 나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움직임이 다소 정체가 되면서 로보티즈라든지 그 외에 후속주들이 함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뜻에서 해석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왜 클로봇이 좀 정체가 되면서 지지부진할까 보다는 이미 움직일 부분들을 먼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종목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인 부분들이 신규 상장주라는 점입니다. 최근 이제 섹터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 중 하나가 신규 상장주인데 지금 최근 단기간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다소 쉬어감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다만 아직까지 로봇 관련했을 때 주도 섹터라는 점들 그리고 지켜줘야 하는 선들은 지켜주면서 아직까지도 차트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다라는 점들이에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일정 라인대를 그래도 계속 지지하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저는 그거에 따라서 지금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라인대를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계속 홀딩에 대한 의견들 물론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21선 라인대라고 할 수 있는 1,300원 라인대까지는 조금 더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기는 하나 다만 이 라인대를 크게 음봉을 그리면서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홀딩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물론 보유예수 물량 조금씩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하기 전까지 보유예수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저는 계속 끌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쪽에서 잘 버티고 있는 점 굉장히 긍정적이다. 11,000원
이하로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계속해서 수익을 좀 챙겨가 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2384번님께서 SP 시스템즈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1,860원에 비중이 70%나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 내용은 최신업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거의 클로버과 지금 유사한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가가 11,860원이세요. 추가 매수도 하신 비중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주가의 슈팅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뭐 월봉상으로도 지금 현재 놓고 보니까 추세 전환이 좀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 이제 다음 주는 설 연휴이다 보니까 좀 휴장이죠. 그럼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월봉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계속해서 월봉의 캔들 크기가 작아지면서 많이 밀렸던 부분들, 다만 거래대금들이 축소가 되면서 많이 밀렸지만 최근에 보시면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1월 달 들어가지고 지금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져준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상승 장악에 대한 부분들의 캔들로 종가가 마감을 만약 이번 월봉에서 형성을 해준다 하게 되면은 반등 기조에 들어서는 구간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유리한 측면에 일단 있는 부분들도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반등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싶은 상황이에요.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다만 일단 지금 매수가가 어떻게 보니까 11,860원의 비중이 70%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서 비중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추세가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월봉상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뭐 3거래, 4거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저 월봉을 전부 다 음봉으로 전환을 시킬 가능성이 현재 적겠죠. 그렇다게 되면 일단은 월봉으로 마감해주면서 거래대금들까지 저 정도 규모로만 좀 마감해준다 해도 일단 저는 2월까지도 충분하게 상승 기조에 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게 되면 일단은 지금 매수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매수가 부분이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구간이에요.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매수가 부분대가 매물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10,000원대 도달하고 또 11,700원 이 레인지 박스권에 만약에 주가가 들어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남아있는 비중 70%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홀딩을 해서 수익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때 들어오게 되면 저는 일단 비중 축소를 좀 권장을 시키고 싶어요. 지금 70%는 너무 부담이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반절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신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여건상의 비중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레인지 범위까지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홀딩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는 방향을 좀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SP 시스템즈가 10,000원대를 돌파해주고 나서 다시 돌파한 이후에 이탈하면서 종가를 좀 마감해 주려고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단 비중 조금 많이 축소시키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좀 추천을 드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가 라인까지 또 깨고 내려가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박스권 돌파해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 시스템즈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3% 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의 로봇 기업들뿐만 아니라 드론 관련주들도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JCN 시스템이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3% 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신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미국의 중국 규제로 인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의 드론 수출 규모가 엄청나게 급증했다라고 해요. 드론 관련된 기업들도 아직도 좀 매수 여력이 남아 있는 걸까요, 팀장님? 뭐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주가의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기는 한데 오늘 시간에서 움직였다라는 것도 지금 오늘 뉴스가 좀 자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미국 정부가 중국 드론 수입 제한을 심화하게 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출 규모가 260% 정도 급증을 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은 이 헤드라인만 보고 정말로 우리나라 드론이 미국 쪽의 수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수출에 대한 규모를 보게 되었을 때 4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까지 규모는 크지 않고 네. 일단 헤드라인이 좀 자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물론 수출에 대한 폭 자체는 늘어났다라는 점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쪽에 대한 규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중국이 잘하고 있는 게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혹은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박차를 나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조선이라든지 전력기기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인가 그거는 좀 떼어놓고 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뭐 구조적인 성장세라기보다는 이슈에 의한 플레이 정도로만 인식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 현재 트럼프라든지 머스크 트레이드 내에서도 최근 순환매의 흐름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우주항공 종목군들이 올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드론이라든지 혹은 그 다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가파르게 나와주고 있는 만큼 현재 단계에서는 좀 주가가 올랐을 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 오히려 우주항공 쪽이 강했다 그러면 자율주행이라든지 드론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역발상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드론 관련 종목군들 긍정적이기는 하나 다만 좀 핑퐁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실제로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 맞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도 코멘트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드론 관련 미국의 수출 증가율이 증가했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 규모는 크진 않은 것 같다. 시간의 거래에서 드론 관련주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긴 했지만 이슈가 좀 잠잠해졌을 때 그때 신규 접근 고려해보자 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KBI 메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 관련된 뉴스가 하나 전해지긴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바로 또 상한가로 가더라고요. 일단 KBI 메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장용 사업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전선 쪽에 대한 부분들에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지금 뭐 미국 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뭐 로봇도 움직이고 드론도 움직이고 결국 이게 연결고리 자체의 메타가 AI 메타로 지금은 뻗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전선, 전력 쪽에 대한 수요 증가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일단은 계속해서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분기 보고서를 놓고 보니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분기별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줄어든 모습들이 일단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슈로 나왔던 부분들은 기대감이죠. 앞으로 좀 진출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매출에 관한 부분들의 표를 놓고 보면 전장사업부 쪽에 대한 부분들은 수출이나 내수 쪽도 그렇게 막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고 그럼 지금 합계를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분기가 지금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양상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일단은 지금은 계속해서 주가를 움직였던 부분들은 전선, 전력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 증가, 지금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전장 부품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죠. 2차전 쪽에 대한 부분들도 워낙 안 좋은 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반대로 전선이나 그리고 전력 쪽에 대한 부분들은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수치 레벨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지 움직이는 모멘텀은 딱 하나입니다. 전선 전력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KBI 메탈 쪽을 좀 움직여주고 있는 주요 원천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홀딩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반대로 지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올라가는 구간에서 추격으로 달아보기보다는 분명히 이게 계속 상승 촉발을 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울 거예요. 그럼 한번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눌림이 나왔을 때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사실 뭐 지금 재무제표 자체로만 놓고 봐도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유동자산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이 분명한 것은 돈을 벌고 있는 건 맞습니다. 돈을 벌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은 아마 점차적으로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KBI 메탈 미국 시장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시장의 주가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LNF의 실적 발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일단 매출액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은 예상치가 3,587억 원 가량이었는데 3,6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추정치를 크게 밑돌았는데 예상치가 1,000억 원 규모였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1,498억 원 적자를 찍었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미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예상치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밑돈 것 같아요. 오늘 5% 넘게 하락했는데 내일 추가적인 하락 예상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안 좋을 거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더 안 좋았다라고 보는 게 맞기는 하나 다만 추가적인 하락이 생각보다는 과하게 나오진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지금 2차 전지와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말에 조금 더 집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실적 같은 경우에 좀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실적 이렇게 안 좋은데 이거 의미를 둬야 되지 않냐? 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중치를 보게 되었을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건 4분기 실적이 아니라 1분기 실적이고 그리고 트럼프의 이제 IRA 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현재 2차 전지와 관련했을 때 최근에 증권가에서 매수에 대한 리포트도 나와주고 있고 다시 한번 에코프로라든지 바닥을 딛고 올라왔던 만큼 사실 이런 실적 자체가 다소 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은 맞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는 사실 보유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게 되면서 사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제 떨쳐버리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그래도 LNF가 다소 긍정적인 것은 테슬라 향이라는 거예요. 현재 저는 역시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실적 혹은 전기차 캐즘 구간이 벗어나는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나마 내가 봐야 하는 종목군이 있다면 테슬라 혹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박스권 매매로 테슬라 밸류체인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렇게 테슬라의 향기가 묻어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소 테슬라발 이슈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단기의 반등에 대한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제 추이를 지켜보고 이제 테슬라발 혹은 이제 미국 쪽의 이슈를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LNF 영업이익 적자 폭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1,400억 원 영업이익 적자 기록했지만 주가 하락은 이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 테슬라 향 훈풍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